네, 원화가 1,380원 수준으로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주가는 견조한 상승, 외국인들도 매수세 지금 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하니까요. 변화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종목과 섹터 이야기 머닝 전략입니다. 오늘 윤정식 바로자산 운용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접근 전략,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체코 원전 수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정이 됐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또 연휴 사이에 좀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대표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오늘 뭐 10% 넘게 급락을 했다가 낙폭은 또 굉장히 빨리 좁혔는데요. 원전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수혜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원전이냐, 뭐 HBM이냐. 그래서 이 어떤 스타일의 원전이든지 원전 쪽은 국내에서 굉장히 수혜가 될 것이다. 원전에 대한 기술력, 국내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체코 지방법원에서 이 가처분 명령이 좀 내려졌죠. 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 사이에 예정된 이 원전 건설 사업 관련해서 최종 서명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시키는 가처분이 발표가 됐는데 우선 가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수주일 수도 있겠지만 수주보다 수개월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죠.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 있는 원전 업체들과 한국에 있는 원전 업체들의 이런 경쟁이었던 건데 한국에서 한수원 이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DF 프랑스 쪽에 있어서의 반독점 사무소가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 처리 거부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사실 4월 24일에 2심 판결에서 기각이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판결이 좀 뒤집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일 동안 한 10% 정도 하락을 했죠.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음봉이긴 합니다만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최저가보다는 많이 좀 올려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3일 동안 좀 하락이 생긴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철회가 되고 국내에서 수주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좀 낮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낙폭은 줄여졌는데 그럼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국내에서 그대로 수주를 합니다. 근데 한 수개월 정도 지연된 후에 최종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EDF,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 간의 이런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EDF 프랑스 쪽이 일정 부분의 역할, 어느 정도의 수주를 조금 받는 식으로 해서 계약이 수정이 되면서 좀 이 협의가 될 가능성.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EDF가 승소를 하면서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재추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이 두 번째 EDF의 일정 역할이 확보가 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어찌됐든 계약이 지연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악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밑꼬리를 달고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한 이후에 이 계약 부분이 구체화됐을 때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어차피 확정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는 하락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의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횡보로 보자고 얘기를 하셨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주가 오늘 보면 대한항공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진칼, 에어부산 다 그러네요. 지난주 저희가 이 항공주를 한번 분석을 깊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유가도 약세이지만 오늘은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항공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이 원화 강세의 영향이 가장 크죠. 최근에 이 비행기표, 해외여행 가는 이 비행기표들을 검색을 해보면 많이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원화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사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면 항공주들의 어떤 부분 수혜가 되느냐.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도 있습니다만 리스에서 쓰는 항공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리스에 대한 비용,
이 비용을 달러로 지불하는 부분이 있고요. 연료비도 달러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가장 많이 나가는 두 가지 비용이 다 달러인데 달러는 몇 달러다라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원화로 따졌을 때는 부담이었죠. 근데 원화가 강세가 돼갑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공주 실적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죠. 지금 WTI도 6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유류 할증료를 이 소비자들에게 일정 부분 전가시키긴 합니다만 유가가 떨어져 있을 때 이 항공료에 대한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덜하다라는 점. 해외 나가는 부담이 훨씬 떨어졌죠. 그래서 여행객 수요도 올라갈 수 있고요. 아무리 유류 할증료를 일정 부분 전가시킨다라고 하더라도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유가가 올라갔을 때 있습니다. 근데 유가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원화도 강세가 됐죠. 그럼 외국 가서 달러를 쓸 때 비용들도 부담이 좀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항공사들 실적에는 좋으면서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5월, 6월 달은 사실 본격적인 성수기는 아닙니다.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 7월 말 8월부터 본격적인 성수기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데 성수기가 아닐지라도 여행객 수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MRO 사업에 대해서 사실 조선주들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항공주들도 일정 부분 이런 기대감들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어찌됐든 가장 크게는 달러 약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 오늘 크게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공주 가운데서는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가 더 유리합니까? 지금에서 하면 이제 좀 많이 빠졌던 LCC가 더 좋아 보입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두 개 다 모두 수혜가 되겠지만 네. 대한항공에 좀 더 크게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습니다. 지난주 항공주 저희가 깊게 분석할 때마다 하더라도 아이고 기대는 있었지만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요. 또 환율이 떨어지니까 급등을 합니다. 주식의 이제 특징이 그런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기업이군요. 이마트입니다. 내수에 대한 기대감, 유통주 이런 쪽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마트는 또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도 보니까 이마트가 은근히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네요. 이마트에 대한 판단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우선 오프라인 사업들이 통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통합 시너지, 경쟁력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25년도는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특히 영업이익단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은 어려웠습니다. 작년 어려웠기 때문에 희망퇴직과 같은 이런 비용들을 지불을 하면서 판관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적은 올라가는데 판관비, 나가는 비용은 줄어드는 상황들이 25년도에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회생 들어갔죠. 홈플러스가 2위였습니다. 업계의 경쟁 강도가 완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데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죠. 조기 대선 실시한 이후에 초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조기 대선 이후에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때 수혜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유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통주 가운데서는 백화점 이런 쪽을 많이 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가격적인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까요? 네, 물론 사실 바닥권 한 6만 원 정도에서 지금 9만 원까지 한 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23년도 고점 보시면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여전히 고점 대비해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머닝 섹터와 종목 전략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